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다음은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입니다. 다음은 이기섭 카이노스메드 대표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를 허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 기업인 틱톡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린다며 틱톡 금지령을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박사님,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던 미국에 일정 대금을 내야 한다, 이러면서 미국이 집주인이고 틱톡을 인수하려는 기업을 세입자 이렇게 비유하는 발언을 했어요. 좀 사업가 출신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 틱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 아주 매섭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또 미중 간의 새로운 엄청난 무역 전쟁의 폭풍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역시 트럼프 대통령다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업가다운 발언,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면 그 중개 수수료 복비를 내놔라 하는 파인더스 피, 영어로 파인더스 피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자기가 좋은 이 물건을 소개해 줬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국가에 돈을 내야 될 것이다. 물론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꼭 본인이 돈을 받겠다는 것보다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좋은 일은 미국의 정보가 틱톡을 통해서 이 적성국으로 요즘 비화하고 있는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을 막은 것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고, 네. 두 번째는 그것을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로 가져와서 제2의 도약, 발전, 승화시키게 된 그런 공로를 아마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여론의 반응은 썩 좋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것은 장사꾼 대통령에게 어떻게 더 이상 미국을 맡길 수 있느냐, 아주 나쁜 선례와 나쁜 관행을 만들고 있다고 좀 맹폭격을 맞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인수 시한을 9월 15일로 정해둔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가 유력한데, 그런데 틱톡 사업 중에서 일부 국가의 사업권만 떼내서 가져오는 게 기술적으로도 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출발부터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줄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예 공중 분해해버리겠다, 미국에서의 활동을 정지시켜버리겠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틱톡의 철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미국 정부가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미국 기업들도 이런 보복을 당했을 경우에 경제적 손실을 본다라는 이런 들끓는 미국의 여론,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하는 이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전화 한 통. 네. 그러니까 나델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우리에게 한번 맡겨봐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바꾸게 된 것도 이 나델라와의 전화 한 통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9월 15일까지 시한을 주고 9월 15일까지 안 되면 바로 금지시켜버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9월 15일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는데 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얽혀 있어요. 우선 이 틱톡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 것만 딱 떼낸다는 게 그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권 분리가 어려우면 인수할 때 인수 금액을 정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금액도 과연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분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미국 내에서 또는 캐나다와 미국 인근 국가에서 틱톡이 돌아가는 그 기능 중에 상당 부분,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부분은 결국은 본사인 바이트 댄스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관한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데이터를 떼내는 거, 특히 틱톡,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인다는 미국 내 데이터가 중국으로 안 가기 위한 장치,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9월 15일까지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고 보겠는데요. 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예, 원래 알려진 바로는 이 틱톡 공중분해를 추진한 곳은 저커버그,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페이스북과 틱톡이 가장 큰 경쟁자였고 또 페이스북은 오랜 꿈이 틱톡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였는데 틱톡과 페이스북의 너무 지나친 이 견제 관계 때문에 틱톡에서 그것을 원치 않았고 또 페이스북이 하게 되면 어차피 이 포탈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했을 경우에 독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이 대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IT 회사 중에 가장 선발주자로 이 컴퓨터에 사실 노트북에 세계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창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IT 대기업, 이 빅 테크놀로지 기업 중에서 사실 일반 대중하고는 거리가 가장 멀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쪽에서는 좀 약한 편이죠. 예, 모바일은 아주 약하죠. 아주 약하고 그리고 그냥 이 창을 열어주는 노트북의 창을 열어주는 구실 거기다가 요즘은 이 클라우드 기업체의 이 컴퓨터 시스템 만들어주는 회사로 매출의 주력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테면 아마존처럼 고객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물건을 팔거나 페이스북처럼 매일같이 일상생활을 국민들하고 소비자들과 접촉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럼 데이터 부족에 따라서는 결국은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못하면 결국은 이 IT 경쟁에서 처질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틱톡을 가지고 한번 돌파해보자. 이것이 나델라의 전략보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빌 게이츠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와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는 지난번 대선 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줘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밀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빌 게이츠는 민주당 진보 세력 편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동안에 각을 세워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어제는 올랐다가 오늘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하반기 기업 공개 대여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달을 목표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사님이 이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게임즈 이 두 기업이 하반기 상장 회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는 일단 어떤 기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카카오게임스는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직할하고 있는 게임 업체입니다. 과거에 카카오가 여러 가지 인수합병을 하면서 통합돼서 카카오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지금 한 5, 6년 동안 카카오가 직할하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 회사예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게임 회사가 코로나19의 수혜주 중에 하나고 우리가 BIG 시대 그 가장 요즘 뜨고 있는 주식이 바이오 그다음에 그 I 인터넷 그다음에 G가 이게 게임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런데 거기서도 지금 그 소프트 관련된 각종의 컴퓨터 이 게임 회사들의 주가가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대단히 지금 그 BC 소프트 같은데 주가가 크게 올라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가 운영하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할 경우에는 상반기에 우리가 SK 바이오팜 이른바 따상을 계속했던 그 바이오팜 못지않게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장이 9월 초로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네. 또 하나의 지금 이 IPO 돌풍이 다가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카카오게임즈가 제2의 SK 바이오팜처럼 흥행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좀 시장이 커야 하는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코스닥도 가격 상승 폭에 있어서는 결코 이 코스피에 못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스닥에 들어갔다가 좀 크면 그다음에 또 코스피로 이전하는 그런 관행이 계속되어 있고 우리 셀트리온 같은 데도 처음에는 코스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게임 회사보다도 큰 장점이 카카오라는 이런 엄청난 카카오톡이라는 소통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품질이 괜찮은 상품만 나왔을 경우에는 게임 업체의 천하 통일 평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가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카카오 게임즈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임 중에 어떤 게 있나 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게 달빛 조각사라는 게임인데요. 그런데 이게 흥행 성과는 좀 저조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가장 큰 단점은 스스로 게임을 만드는 이 컨텐츠 역량이 상당히 약하고요. 달빛 조각사도 자기 회사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저 달빛 조각사도 원래 만든 회사가 따로 있는데 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자기 제품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 직접 주사권을 인수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아예 인수해버린 네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대부분의 이 영업 방식이 해외의 대형 아주 히트를 치는 인기 있는 제품의 한국 보급권, 한국 배급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사업 영역을 개척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컨텐츠 역량,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그 돈이 1조 원 이상 들어오면 그 돈을 컨텐츠를 개발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넣겠다는 게 카카오의 구상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컨텐츠와 포탈이 만나게 되면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카카오가 매일같이 하루가 다르게 연일 신고가 행진을 지금 써가고 있어요. 네. 카카오 주가 상승이 상당히 지금 무서운 돌풍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 돌풍의 하나도 바로 카카오 게임즈를 곧 상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하나의 기반이 됐는데 이것이 지난 주말에 그 IPO가 일정이 확정이 됐고 가격도 거의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이 카카오 게임즈가 계획대로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면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는 첫 번째로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내년에는 카카오 페이지라는 기업이 상장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현재 계열사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 재벌 기업 중에서 문어발을 가장 심한 회사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회사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IT 기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회사가 늘어가는데 지금 상장사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어요. 상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시장도 요구한단 말이죠. 원래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을 좀 미룰까 하는 그런 그 카카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지금 상장 대기 중인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넘겨서는 안 되겠다. 사실 2년 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한번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9월 초로 상장을 하는 것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을 합니다. 계속되는 이런 이 좀 똘똘하고 괜찮은 회사가 상장이 되면 IPO 과정에서 사실 IPO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카카오의 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고 카카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기섭 카이노스메드 대표입니다. 제약업체 카이노스메드가 어제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카이노스메드의 에이즈 치료제가 중국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박사님, 이 카이노스메드의 치료제 기술을 수입한 중국의 파트너사가 임상 3상 승인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카이노스메드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들어온 지가 뭐 한두 달밖에 안 돼요. 네. 종래에는 캐넥스에 있다가 이제 스펙사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증권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돌풍이 아주 무섭습니다.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저께 저녁에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끝나자마자 중국에서 들려온 그 낭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파트너사, 이 카이노스메드의 파트너사가 장수 아이디라는 곳인데요. 네. 거기서 에이즈 3상 승인을 받았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잊혀져 있습니다만은 인류의 가장 난치병이고 또 제약회사들의 가장 어려운 돌파 고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에이즈 치료제만 극복하면 제약회사가 크게 뜰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중국 시장에서 임상 1상, 2상까지 다 마쳤거든요. 원래 1상은
이제 한국에서 하고 2상까지 중국에서 마치고 3상에 들어감으로써 특히 중국에서의 3상은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에이즈 환자들을 바로 중국에서 약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장수 아이디가 뭐 에이즈 치료제를 출시해서 팔게 되면은 카이노스메드가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액 로열티를 받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간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해서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경우도 있고요. 지금 카이노스메드라는 회사가 이름이 좀 어렵고 낯선데 카이노스란 말은 그리스 말로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제약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대표가 이기섭 씨라는 분인데 이기섭 씨가 미국 MIT 부분에서 원래 한양대학 공대를 나와서 미국에 들어가서 제약업을 하면서 그 미국의 증권 시장에 나스닥 시장에 여러 제약회사를 상장시킨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몇몇 제약회사들이 올렸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아닌 전통적인 상품에서의 그 상한가를 올린 회사로서 카이노스메드가 상당히 지금 주목 돌풍을 주역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 카이노스메드는 지난달에 파킨슨병 치료 후보 물질의 효과를 확인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력 제품이 파킨슨 병입니다. 이 네. 파킨슨 병이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는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도 저 병에 걸려서 중간에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아직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제대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아주 난치병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동물 모델에서 효능을 확인했다 이래서 미국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주식 시장에서 아주 여러 가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은 크게 오르고 어떤 주식은 떨어지고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근거나 증거도 없이 풍문에 의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주가가 너무 많아서 사실 바이오 제약은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실 할 수가 있고 실패를 전제로 한 1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적어도 3상 정도 가야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카이노스메드의 어저께 중국에서의 임상 3상 진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현정은 현대그룹 대표와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어제 정몽원 현대그룹 전 회장의 기일을 맞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대그룹은 2003년 정몽원 회장이 사망한 이후 매년 금강산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는데요. 박사님이 올해는 현대그룹이 금강산 방문을 위한 방북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아예 금강산 가지도 못했죠. 네. 지금 남북 관계가 아주 살얼음, 아주 냉기류가 흐르고 있고 지금 북한에서 아예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현대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현대엘리베이터 그룹에서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남북 경제 협력에 물꼬를 튼 기업은 사실 현대그룹이고 현대그룹에서도 우리 정주영 회장, 솥대를 몰고 간 정주영 회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간 날, 그날 바로 북한에서는 금강대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폭파시켰죠. 이런 와중에 북한에 직접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현대엘리베이터 그룹에서는 정몽원 회장의 17주기를 그냥 넘길 수가 없고 이 정주영 회장의 뜻을 승계를 받아서 남북 경협을 해오다가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이후로 현대엘리베이터 그룹, 과거에는 현대아산그룹이라 했죠. 아산그룹의 사세는 지금 갈수록 위축되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당에서 이 정몽원 회장의 17주기를 맞는 현정은 그 부인 현정은 여사의 심경 또 현대 가족들의 심경은 매우 착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대그룹이 투자한 남북경협은 투자금도 거두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아산이 갖고 있는 북한에서의 사업 연고 그게 10년 또는 그 이상의
계약권을 가지고 금강산, 개성 이런 곳에 각종 지금 사업이 널려 있고 그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거든요. 네. 또 그 돈이 제때 돌지 않는 바람에 현대그룹이 사실상 망해버리고 사실 현대 쪽에서는 이제 정몽구 회장이 아닌 현대차그룹이 현대의 대명사처럼 돼버리고 원래 오리지널 현대그룹은 거의 형해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픽에 주가가 나오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 정도 하나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상 식물회사가 되었다시피 하고요. 특히 정몽훈 회장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현대상선은 이미 지금 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제 그런 와중에 올해 그나마 현대그룹에서도 또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박지원 중앙정부 국정원장이 컴백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혹시 재개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희망이에요. 사실 박지원 국정원장과 돌아간 현대아산의 정몽훈 회장도 보통 관계가 아니었었죠. 네, 이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 국정원장 그러니까 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몽훈 회장의 사망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당시에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냈는데 그것이 대북 송금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에다가 돈을 퍼주기 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그 김대중 정부에서의 대북 송금 문제가 노무현 정부로 들어와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특검이 있었고 거기서 여러 사람이 기소되기 위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도 기소가 돼서 실제로 형을 받았죠. 물론 나중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국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그 박지원 국가정보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현대그룹의 정몽훈 회장이 다 주도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몽훈 회장이 도중에 극단적인 개동 현대사옥에서 떨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 후에 좀 오리무중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컴백은 바로 현대의 대북 사업의 컴백일 수가 있다. 남북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현대가에서는 어저께 이 17주기를 맞으면서 참 여러 가지 스산한 속에 조용한 추모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의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는 것이 관계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